네, 안녕하세요. 시내 뭐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다음 영화를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곧 개봉을 위해서 뭘 할 게 없을까? 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고 왔습니다. 사실, 인터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누구나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속 얘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관심이 둘 법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얼마큼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쑥스럽습니다. 쑥스러워. 저는 독립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CCTV라는 공포영화를 만들었고, 다음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목이요? 제목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불멸의 여신 1번, 2번은 뱀파이어 여신. 어떤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제목을 생각해 보시죠. 참나. 사실 바로 이런 고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제목이에요. 제목을 사실 몇 가지를 갖고 촬영을 다 했으나 개봉할 시점에는 어떤 영화를 개봉한다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화 개봉하시죠? 그러면 저 CCTV요. 아니면 불멸의 여신이요. 뱀파이어 여신. 딱 했을 때 퀘스천이 뜨는 제목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아닐까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개봉하는 시점까지. 그래서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제목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참 영화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이거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혹시 보통 명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자기 자식을 낳으면 다 장명을 해서 이름을 넣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불러주기 편하고 좋은 뜻이 담기고 기억하기 편한 이름,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겠죠. 그런 장명하고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조건에 합당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해진 이름이겠죠. 물론 어떤 사람의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정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딱 귀에 박히는 사람의 이름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이야 뭐야 이런 이름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영화 안에 담겨있던 내용을 가장 일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말이 뭔가, 이런 걸 사실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어로, CCTV, 그리고 다음 영화는 불멸의 여신, 아니면 뱀파이어 여신, 앤드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케팅의 첫 발은 사실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떤 게 나을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스코어를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것까지 될 수 없었던 게, 제가 저한테는 그냥 했어요. 남이 무슨 생각하는지 듣긴 하지만 저랑 아주 잘 아시는 분은 그런 얘기를 20년째 하고 있죠. 실컷 들어놓고 하나도 원하는 대로 하지 않더라. 네. 동의합니다. 제목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영화 배급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걸 확인했어요. 저처럼 독립영화 만드는 사람은 제작자 겸 감독 겸 각본가 겸 하다못해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영화를 개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 감독들은 다음 영화를 찍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영화를 실패한다면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겠죠? 자, 근데 특히 자기 돈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가 망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는 미래는 없어요. 12년 만에. 그 전작 히어로 만들어졌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2년 만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12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가 개봉되어서 어떻게라도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름 고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CCTV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제가 얼마큼 돈을 벌었을까? 큰 돈은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것이었어요. 독립영화 한 편 만들어서
얼마나 큰 돈을 벌 수가 있어? 질문이 틀렸네요. 큰 돈이 아니라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제가 오늘 공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끝에 배급사를 만들었거든요. 이 배급사는 저와 같은 독립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어 놓고 창고에 쌓아놓든 집에 컴퓨터 하드에 쌓아놓든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개봉까지 해서 개봉한 영화를 통해서 돈으로 다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 작품을 통해서 실험을 한 건데요. 그 실험작에 정산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33일짜리 정산서가 나왔어요. 그 돈은 무려 4천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 제가 벌 수 있는 돈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이 돈은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플랫폼에서 누군가 다운로드를 했다는 거죠.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50%를 가져갑니다. 50%. 거의 50%, 55%를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 중에 20%는 유통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유통사. 나머지 80%를 배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눠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 제작사가 가져가는 것은 제작사가 8 또는 5 이 정도를 갖고 오게 되죠.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건 배급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요. 인건비가 투자되고 경상비가 지출되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보면 실제 수익은 빵이죠. 빵이 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사실 배급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고생을 해서 영화를 만들고 배급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빵이면 이런 개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만든 거죠. 대신 이번에 만들었던 이 CCTV는 제가 배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빵이 아니고 무려 저한테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4천만 원 가량이 33일 만에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만든 영화를 이렇게 배급한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을 33일 만에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앞으로 제가 만들 영화는 그런 구조 때문에 장르를 특정화했어요. 어떤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제법 폼나는 영화를 쓰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아주 오랫동안, 정말 아주 오랫동안 수십 번 수정을 해서 작품을 써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를 과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나한테 누군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나를 그런 용도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위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만들 영화는 아주 작은 영화, 그리고 특정 장르의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최근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CCTV를 개봉한 이후에 제가 또 받은 수확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더 큰 영화, 좀 더 나은 영화, 좀 더 멋진 배우들을 캐스팅할 수 있는 영화를 연출 제작하면 좋겠으나 그러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을 다시 한번 들이는 것은 여기까지만 한다. 그게 저의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특정 장르,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제작비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장르에만 집중해서 영화를 찍겠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작품에 대한 계획을 또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르에 맞는 영화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영화를 만드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영화를 통해서 다음 영화를 할 수 있는지, 과연 이 영화로 내가 얼만큼 손해가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하는데 누구나 큰 후유증들이 있겠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후유증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족과 지인과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영화를 찍는 분과 큰 영화를 찍는 분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영화를 만들게 된다. 그걸 왜 그만두지 못하나, 왜 못하는지
문제긴 해요, 문제. 어쨌건 제가 이번에 제작과 배급을 했던 공포영화 CCTV를 통해서 저는 이 바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만들 영화는 딱 두 가지 장르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포영화, 두 번째는 로맨스 판타지, 가장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아주 작은 제작비, 특히 어느 정도 제작비, 드릴 수 있는 돈을 무조건 뽑아낼 수 있는 제작비, 아주 작은 제작비로도 만들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투자처, 투자할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돈으로 영화를 찍어봤던 사람 다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는 다음 영화는 무조건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남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만들지 않겠다. 왜냐? 제 돈 갖고 만드는 걸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게 얼마가 됐든. 돈을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이제는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영화를 지금도 기획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죠. 많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원래 사람은 두 가지 성향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저는 평생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이번에 제 영화를 배급하기 위해서 최초로 카메라 앞에서 제 영화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영화를 홍보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어려웠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내 영화를 직접 소개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냥 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서서 그런 걸 준비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런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진행했더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영화를 소개하고 홍보하고 내 영화를 봐달라고 하는 것을 결코 못했던 사람이어서 지금은 내 영화를 봐줘. 그리고 내 영화를 다운로드 해줘. 그리고 이 영화를 더 많은 사람들 소개해줘. 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게 노력을 했어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바뀌게 되었죠.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바꿨어요, 저 스스로. MBTI를 제가 2년 전 영화를 개봉하기 전과 영화를 개봉한 다음에 아주 우연한 계기로 해봤더니 성향이 정반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노력이 이만큼 나를 변화시켰구나. 그 변화의 어떤 계기는 영화라는 것 때문에 바꿨으나 저 역시 지금의 어떤 삶의 방식을 계속 선택해서 살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겠다.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바꿨던 거니까요. 사람들이 바뀌는 어떤 계기는 이렇게 살아도 생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영화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변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런 걸 노력했다는 것은 저한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마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다음 영화를 만들 수는 없었겠죠. 사실 집안 얘기하는 게 대단히 민감하고 대단히 힘든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꺼리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 많이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마무리할 시점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두었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이 거의 파경 직전까지 되었던 거죠. 아내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서 최악이었죠. 거의 2년 동안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말을 거의 꺼내지 않았으니까 서로. 그렇게 끔찍한 2년을 보내고 저는 이 영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본을 얻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생각하면 좀 운명 같은 일이죠. 어마어마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제 차를 8.6톤 되는 덤프트럭이 덮쳤고 저는 그로 인해서 거의 일주일가량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런저런 상처와 이런 것들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려 1년 반
1년 반, 1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스스로 변화하게 된 계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아내를 포함한 우리 딸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는 제가 갖고 있던 세계에 좀 집중하는 어리석었지만 그렇게 하느라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가족에 대해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가끔씩 모를 수가 있는데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서 저 스스로 뭔가 많이 바꿔야만 한다. 그리고 꼭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려면 준비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영화를 만들고 개봉하고 배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어떤 유대감,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듣기 시작한다면 나에게 가장 좋다.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제 인생의 기승전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영화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포함되지만 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하면서도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원동력이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모집하는 일이 되겠죠. 지금도 저는 요새 이 시대에 맞는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할 일을 찾아 나가면서 실질적인 이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영상과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의 기본 생존력,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당장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큰 것처럼 보이는 꿈과 희망,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 그날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노동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 제가 혼자 일하는 거니까. 삶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냐? 일을 그렇게 왜 많이 하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 일하는 방식을 문어발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어발 방식. 문어발이 뭐예요? 발 여러 개 있는 만큼 일을 벌려놓고 그 중에 딱 걸리는 걸 집중하려면 문어발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뭐가 잘릴지 아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깔아놓고 봐야죠. 여러분들 낚시터에 갔을 때 낚싯대 하나만 펼치십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몇 개를 깔아놓는 거죠. 그 중에 미끼 딱 무는 놈이 있으면 걔에 집중하는 거고, 내가 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쟤 딱 물리면 또 걔 낚아채면서 하는 거죠. 낚시채 여러 개 드리는 것처럼 문어발로 깔아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만 집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럴 수 있으면 너무나 대단한 행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개 문어발처럼 낚싯대 펼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겠더라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요? 이런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걸 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분의 삶이 소중하니까 그분의 삶대로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보고 왜 여행을 안 가냐 그러고 평생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 있어요. 왜 일만 하고 여행을 안 가냐? 저는 그렇게 자신을 약간 살짝 삶의 공간에서 띄워서 갈 수 있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걸 꼭 여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뿐이에요. 여행을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영화관을 가서 혼자 그 텅 빈 공간에서 영화를 보는 그 순간, 그것이 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작정해서 만들고 힘들게 편집하고 완성하고 보는 거. 이건 되게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은
가는 공간의 모든 코스와 어떤 걸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일이 아니라면 여행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네. 휴식. 그건 좋은 말씀이세요.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아쉬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준 거는, 우리 원더우먼. 제가 원더우먼과 미녀 삼총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더우먼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유지시켜줬던 게 누구의 힘? 바로 원더우먼, 우리 아내의 힘이다. 네. 감사.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상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이 무슨 상입니까? 그 상은 가끔씩 같이 밥을 먹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밥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상 차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그 정도는 해야 밥상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밥상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밥상을 받는 게 정말 고귀한 행위니까 여러분들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하셔야 해요. 예. 제 인생의 다음 신이 무엇이 될지 사실 전 계획은 할 뿐이지 다음 신이 무엇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을 원할 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희박한 일이죠. 오죽하면 영화 CCTV는 제 영화 인생 최초로 찍었던 작품이 무려 12년에 걸쳐서 만들어지기도 했으니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언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긴 시간 안에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걸 하는 그 목표치를 완성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목표치를 가는 동안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자체를 즐기지 못하면 다 이게 바로 너무 힘든 삶의 연속일 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무엇인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을 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터처럼 만들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치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